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내년 5월 9일 치러지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들은 현재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그리고 그의 딸 사라 두테르테 현 다바오 시장, 그리고 독재자로 악명을 날렸던 고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애칭은 봉봉 전 상원의원입니다.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마지막 등록일이 바로 15일이었는데요. 그야말로 필리핀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들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가 대통령직이 아니라 부통령직 도전을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라의 선언은 지지자들한테도 충격이었습니다만 정작 아버지 두테르테까지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지지율 80%를 넘었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지율 추락을 거듭하고 더불어 이 두테르테와 맞서다가 투옥을 당하기까지 했던 마리아 레사 기자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니까 여기에 충격을 받고 돌연 대통령을 이제 은퇴하게 되면, 사임하게 되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일본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10월 17일자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전세는 두테르테와 그의 딸 사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두테르테는 이제 침몰하는 배의 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니케이에 이어서 두테르테의 인기가 추락하고 그동안에 이 두테르테의 정치적 동반자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두테르테 정부 내의 부패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두테르테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던 겁니다. 니케이에 이어서 두테르테 딸 사라도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두테르테의 권력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두테르테는 지난 9개월 동안에 무려 21%나 지지율이 하락했고 심지어 그의 고향 민다나오에서조차 두테르테의 부통령 출마 계획을 반대할 정도였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대통령 사임 후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랬던 두테르테가 또다시 마음을 바꿔서 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겁니다. 역시 이 국제형사재판소, 이 ICC라고 그러죠. 이 ICC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저지른 대규모 잔악한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책 특권이 있는 부통령에 출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딸 사라가 대통령직에 도전할 것으로 믿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난 9일 사라 시장이 3연임을 위한 시장직 후보 등록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테르테는 당연히 딸 사라가 대통령직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다면 나도 부통령직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창당한 지역 정당인 HMP에서 라카스 기독교 무슬림 민주당의 당적을 아예 옮겨버렸습니다. 그러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해왔던 만큼 대선 후보로 당연히 직권을 바꿔서 출마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던 겁니다. 아버지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권을 물려받을 준비를 한다. 이런 소문들이 쫙 퍼졌고 또 여론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랬던 사라가 지난 13일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 두테르테도 이런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언론들에서는 사라 시장과 두테르테 대통령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런 분석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라 시장의 발표 직후에 자신이 이끄는 민주 필리핀, 이 PDP 라반이라고 그러죠. 이 PDP 라반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을 뒤집고 자신의 딸과 부통령직을 놓고 다투겠다라고 나선 셈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두테르테 부녀지간의 혼선은 필리핀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심지어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 유튜버하고의 인터뷰에서 딸의 부통령 출마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일이다 이러면서 당혹스러워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그는 딸 사라의 대통령 지지율이 27%였던 반면에 봉봉 마르코스는 17%에 그쳤는데 왜 사라가 갑자기 대통령직이 아니라 부통령 후보에 등록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테르테는 딸과의 부통령직 대결을 포기하고 후보 등록일 마지막 날인 15일에 상원 의원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번의 반전은 현재 지지율 1위인 사라 두테르테가 지지율 2위인 봉고 마르코스하고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봉봉 마르코스가 필리핀 역사를 참으로 어둡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봉봉 마르코스는 이미 지난 10월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독재자의 아들 그리고 스트롱맨의 딸이 연합하는 셈인데요. 이 두 가문의 정치적 결합은 필승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내 여론조사상으로는 마르코스하고 사라의 대통령과 부통령 조합이 당선에 아주 유력한 카드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이 마르코스 가문은 두테르테 가문과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요. 지지율 1위였던 사라가 2위였던 마르코스하고 연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지지율 1위의 사라하고 2위의 마르코스가 대통령과 부통령이 아닌 정반대의 조합으로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 필리핀 내에서도 의아한 시선을 보낸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라 두테르테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두테르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물론이고 아버지에 이어서 연이어 딸이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딸 사라가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된다면 사실 모든 실권을 아버지 두테르테가 휘두르면서 딸 사라는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치 행보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견해 차이도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 두테르테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또다시 부통령직에 출마한다고 태도를 바꾼 것도 딸 사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두테르테가 더 이상 부통령직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딸 사라가 대통령 출마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에 나섰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딸 사라가 대통령직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두테르테가 끝까지 부통령직 출마를 고집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딸 사라는 마르코스하고 대통령, 부통령으로 손을 잡으면서 6년의 임기를 사실상 반씩 나눠가지고 3년씩 집권하기로 했다. 이런 밀약을 맺었다. 이런 보도들도 필리핀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마르코스하고 사라 두테르테가 손을 잡으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졌고 아버지 두테르테의 대권 도전도 막아버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21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페르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페르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또 다른 독재자요 스트롱맨인 두테르테의 딸 사라하고 러닝메이트로 대선에 도전했고 또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독재자 2세들의 연합 구도가 형성되니까 당장 필리핀 내외에서 심각한 우려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필리핀 대선에서의 독재자 자녀들이 연합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기이한 대통령 선거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당장 필리핀 내에서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 운동가들이 필리핀 상황이 또다시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 분석가인 로만 카시프론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이 뒤에서 손을 잡고 권력 나눠먹기를 시도한다 그러면서 결국 필리핀을 철권 통치한 정치 가문의 독재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인권단체인 카라파탄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필리핀 대선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현재 필리핀 대선에서는 이 봉봉 마르코스 외에도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 그리고 배우 출신인 프란시스코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 또 두테르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또 팜펠로 락손 상원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선 구도가 확정된 최근의 소셜 웨더 스테이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봉봉 마르코스가 47%로 단연 앞서고 있고 2위는 현 부통령 레니 로브레도 18%입니다. 3위는 머리노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인데 13%, 그리고 건투 선수 출신인 매니 파키오가 상원의원입니다만 9%, 그리고 로날드 렐라 로사가 5%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리핀의 선거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필리핀 대선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의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결과가 결코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우선 두테르테 대통령이 딸 사라가 러닝메이트로 삼고 있는 봉봉 마르코스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점, 그리고 봉봉 마르코스 사라 두테르테의 독재자 집안 간 연합이 앞으로 필리핀 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2년 5월 9일의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상원의원 정수 24명의 절반인 12석, 또 하원 300명, 그리고 18,000명의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의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